후딱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지금 어려운 재판,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분투하고 계시고요. 지금 지금 대폭 줄어든 변호인단을 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변호인단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최근 들어서 큰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1심 같은 경우 신진우 부장 판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고 넘어왔죠. 그런데 항소심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판사도 보니까 글쎄 분위기상 적어도 신진우 판사처럼 이게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후다닥 항소심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편에까지 출연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대놓고 비방하기도 하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화영 부지사를 검찰에 팔아먹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팔아먹었다고요? 예, 이화영 부지사한테 검찰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사인하라고 했다는 사람입니다. 아니 민주당 출신이었다며. 근데 그런 사람이 이화영한테 검찰 말 들으라고 했다고? 이 뭔 소리야?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화영을 팔아먹은 S 변호사는 누구인가? 입니다. 자,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심호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핏대가 오를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경기도의원 있죠.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이렇게 올리죠. 검찰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 조작 방식 중에는 변호인을 통한 회유 압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변호인,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S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진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온 뒤 이대로 진술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그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검찰의 연호 술파티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종편에 출연하며 민주당을 디스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를 그만뒀다고 해도 의뢰인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의뢰인의 비밀,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공개를 한다고요? 변호사가? 야, 참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었다고요? 그게 더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자면 동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검찰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그
구렁텅이에 끌어 넣으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종편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배신자죠. 아니, 원래 이 사람의 DNA 속에는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외부로 반출했던 문서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적은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S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를 나락에 떨어뜨리려 했던, 심지어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고 말했던, 그렇게 유도했던 바로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땡땡땡 변호사의 문서를 통한 진술 강요. 땡땡땡 변호사는 2003년 6월 7일 송민경 검사실에서 시작한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이화영의 기억으로는 이날 땡땡땡 변호사가 이화영이 진술할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였다. 김성태, 방용철의 허위 진술이 계속되었고 대질신문이라는 형식으로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이화영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자, 땡땡땡 변호사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문서로 제안을 했다. 아니, 이 무슨 말이죠? 변호인이 피의자한테 아니,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심지어 그 내용까지 알려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들이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화영한테 전달해주는, 자, 김성태, 방용철 얘들의 허위 진술대로 네가 좀 맞춰봐. 걔네들이 이렇게 진술했으니까 여기 맞춰줘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비용의 쌍방울 대납,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화영은 문서를 본 뒤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진술하는가 라고 되물으며 문서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며 되돌려 보냈다. 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이 시키는 대로, 검찰의 요구대로 진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와서 야, 검찰이 시키는 대로 좀 진술해 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나 이거 안 본 걸로 할게. 이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거절했다는 내용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을 면회온 사람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자 면회온 분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야, 그 땡땡땡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땡땡땡 땡 변호사 와요? 누구? 네. 그러니까 자, 그 친구 황당해.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 친구 황당해. 그 친구가 계속 나한테
이재명 대표님 인정하라고 얘기했다니까. 오지도 않고, 오지는 않고. 자, 이 대목이 이렇습니다. 누구누구 변호사 요즘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 아니, 걔 오지는 않고 계속 나한테 이재명 대표 인정해라. 그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뭐 보고했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 얘기했다니까.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네? 하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이 면회를 오신 분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걔 요즘에 이상해요. 지금 채널A인가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가 갈라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을.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는요, 녹취록 형태로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법정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땡땡땡 변호사가 변론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검찰 하라는 대로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그 변호사가 누군데? 누구야? 예, 그 변호사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 변호사는 바로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네. 자, 이 사람은 S 변호사라고 일단 알려져 있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어. 지난 대선 때도 예, 대선 그 기간 중에 그 대선 그 운동본부 선거본부에서 활동도 했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 전에 탈당을 하죠. 그래서 이낙연 신당 미래대연합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미래연합의 후신이죠. 새로운 미래, 이 당을 탈당합니다. 지금은 어느 당 소속인지 불분명하죠. 이 사람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김동연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총선 전에 탈당했고 미래대연합 대변인이었다. 이낙연 신당 대변인이었다. 예, 이 사람은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설주환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맞습니다. 설주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던 바로 그 땡땡땡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가짜 조작된 진술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하는 대로 그 말에 그 입에 맞춰서 진술하라 라고 종용했던 사람. 심지어 문서로 써와가지고 이렇게 진술하세요 라고 들이밀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호인이었다고요? 사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광에서 그런 짓을 해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해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보자면 이화영 부지사는 심적으로 이 설주환이라는 사람한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 뒤통수 세게 때린 거죠. 이 사람이 이낙연 신당에 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낙연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변론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검찰 편에 싹 달라붙어가지고
가짜 진술서, 조작된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여기 이대로 진술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 이게 그냥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낙연이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던 이낙연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곧 들어온다 만다 하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 누군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설주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나는 이낙연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한 것은 작년 6월 초까지였는데, 6월 12일까지인가 그랬는데, 이낙연은 6월 24일 날쯤인가 6월 27일쯤인가 하여튼 6월 말에 귀국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으로부터 뭐 사주를 받고 자시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화영 변호인을 그만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과 자신의 행동을 연결 짓는 거는 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낙연이란 사람이 아무리 외국에 있다고 해도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이낙연의 하수인들, 이낙연의 이낙연계라고 하는 이른바 낙지파들, 낙엽파들 국내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데, 단지 이낙연이 귀국하기 전에 이화영 변호인을 그만뒀다고 해서 나 이낙연 만난 적 없어, 이낙연 잘 몰라,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낙연 그 전에 가끔씩 국내 들어왔었잖아. 뭐 장인 돌아가셨다고 한번 오고, 그 뒤에 4월 달인가 한번 더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그랬는데 6월 달에 귀국했으니, 6월 말에 귀국했으니까 6월 중순쯤에 그만둔 나는 이낙연하고는 상관없다?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내가 볼 때는 이낙연 귀국할 때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그만둔 것 같네. 그동안에 역적질 하다가.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자, 문제는 그 사람이 이낙연의 사주를 받고 역적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밀정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 번째예요. 뭐 그 부분은 글쎄 좀 더 의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종편에 출연해서 이화영도 비난하고 이재명도 욕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놓고 갑자기 번복을 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술술술 불어놓고 갑자기 번복했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월 달에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직후부터 이화영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다? 결정적으로 이화영, 이재명 불리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넘어온 문서상 보면은 그 대북 송금 맞아. 그거 확실해.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한 그런 문서가 있어. 이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국정원 문서를 몰라? 알죠. 공개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압수했다는 문서 뭐가 있습니까? 예.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는 주가 조작이었다.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의 대가로 북한한테 돈 보내줬다. 그런 내용이 국정원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국정원 문서의 어느 부분이 이재명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이 대북 송금을 인정하는 대목입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주환 변호사는 국정원 문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상황이 불리해서, 그래서 이화영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진술한 거다. 자발적으로 진술한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국정원 그 블랙 영혼이 법정에서 진술하잖아요. 그 어떤 부분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볼 만한 대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 얘기를 꺼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드러나와 있는 국정원 문서에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의 대가를 보낸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문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문서? 국정원 어떤 문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종편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게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연어회 파티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국회 쪽이나 국진당 쪽에도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누가 봐도 빼박 거짓말이에요. 설주환이가 말하는 것처럼 타임라인을 봐도 거짓말입니다. 왜냐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 이게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없나?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에러가 나나요? 참네. 당황스럽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네,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설주환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게 있어요. 회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주환은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이 설주환 변호사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네가 만들어 온 이 가짜 진술서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주환은 사임을 합니다. 아마 이게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주환이 회유를 한 것은 5월 말 정도나 6월 초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임을 한 것이 작년 6월입니다. 자, 설주환의 회유와 사임이 연달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어회 파티가 벌어집니다. 설주환의 변호인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연어회 파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술의 변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그 사모님이 활약을 하시죠. 그리고 이 얼마 뒤에 그동안 검찰의 회유와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고 폭로가 이어집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쓰면 이래요. 설주환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설주환이 사임을 한 것은 작년 6월 12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어회 파티는 6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설주환은 연어회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자리였던 거죠. 지 사임하고 난 다음에 연어회 파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진술의 그 연어회 파티가 끝나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작년 6월 말이에요.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작년 7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폭로가 있어진 것은 지난 7월 중하순경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설주환은 연어회 파티가 있기 전에 이미 변호인을 사임한 겁니다. 따라서 연어회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주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편에 떡하니 나와가지고 연호의 파티는 없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주환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게 작년 5월에서 6월 초 사이입니다. 그리고 설주환이 사임한 것이 언제? 이 직후 작년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연호회 파티가 있었어요. 그러면 6월 12일에 그만둔 사람은 이 연호회 파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사임서를 내기 전에 이미 설주환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갈라설 것을 나름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자신의 회유에 이화영 부지사가 안 넘어가니까 나는 여기서 내 임무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6월에 그만뒀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 잠시만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설주환 변호사가 자기 SNS에 그 내용을 이 내용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설주환 변호사는 작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변호인을 했네요. 그 변호인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회유를 한 겁니다. 야, 이거 참 되게 당황스럽네. 이 사람은 작년 3월부터 6월 12일까지 약 석 달 정도만 변호인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변호인 하는 중간에 뭘 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것만 한 거예요, 사실상. 석 달 동안 변호사 하면서 회유만 한 거지, 결국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연호의 파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술 변화 쭉쭉 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누가 들어온다? 예, 바로 이 시점쯤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낙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연결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원래 이 설주환의 계획대로 했다면 연호의 파티쯤에서 이미 이화영과 이재명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죠. 그러면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낙연이 들어온 거네. 그러면 딱 타이밍 맞네. 오히려 짜고 이낙연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지는 대목 아닌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설주환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혹을 퍼뜨리는 사람은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광민 변호사를 고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이 사람이 이상해요.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다? 자, 지금 현재 이 설주환은 TV조선 이런데 출연해가지고 이화영이 명확하게 진술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고소고발을 땡기고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은 이낙연하고 관련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대북송금 확실히 있다라고 믿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 문서를 보고 그 이후에 이화영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국정원 문서는 그 어디에도 대북송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대북송금을 연결시키는 대목이 없어요. 오히려 쌍방울은 주가 조작하려고 대북송금했다. 이런 얘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 문서를 보고 어쩌다고? 예.
근데 국정원 문서를 보고 이화영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실은 검찰발이에요. 검찰이 제일 먼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중동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됩니다. 뭐예요, 이거? 이 사람은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배경에 이낙연이 있다. 의심 안 할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죠? 자, 이제는 설주환 변호사가 좀 솔직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화영 부지사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설주환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설주환이 말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설주환의 변명과는 상충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연호회 파티가 없었다? 지가 어떻게 하는데 지 변호인 그만두고 난 다음에 연호회 파티가 있었는데 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적어도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내가 있을 때는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국정원 문서에 주가 조작이란 말이 있지 이재명 방북 자금이란 말은 없잖아. 근데 도대체 어느 국정원 문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거짓말이 뽀록 나기 시작하는데도 여전히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참 답답한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충격이네요. 자, 아유,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